오늘도 혼자구나. 59살 윤혜진은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이혼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이가 여보, 커피 좀 내려줄래? 라고 말하면 또 커피야? 위에 안 좋다니까라며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조차 그리워졌죠. 밥상을 차리면서 아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그릇만 차리면 되니까 편하긴 한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나갔습니다. 아, 진짜. 아내가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지만 키가 모자라 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내가 할게 위험해라고 하며 척척 해결해줬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혼자 해야 하는구나. 아내가 중얼거리며 겨우 전구를 갈아 끼웠습니다. 오후에는 쌓인 빨래를 정리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식구 빨래라 산더미 같아서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내 것만 널면 되니 금세 끝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더 공허했죠. 저녁 무렵 베란다에 빨래를 거들어 나갔는데 아래층에서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는 어땠어? 그냥 그래. 엄마는 오늘 뭐 했어? 시장 갔다 오고 너희들 옷 빨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 평범한 대화를 듣던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도 있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집으로 들어와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면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그때 옆집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몇 시에 가는데? 아내는 젓가락을 놓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런 대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나는 이제 아프면 누가 병원에 같이 가줄까? 아내가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이가 이거 재미없어. 다른 거 보자라고 하면 맨날 당신 보고 싶은 것만 봐 라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리모컨을 혼자 쥐고도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해 볼까 했지만 그만뒀습니다. 며칠 전에도 전화했는데 또 하면 엄마가 너무 자주 연락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불편하지 않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내가 왜 그 사람 걱정을 해?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밤 10시쯤 되자 아내는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것까지. 아내가 걸레로 물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수리기사 불러야겠네. 그런데 수도꼭지를 조이려다 손을 다쳤습니다. 아야,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나고 아팠어요. 예전이라면 여보, 다쳤어. 라고 부르짖으며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이제는 혼자 처리해야 했죠. 약상자를 찾아 반창고를 붙이면서 아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일도 혼자 해야 하는구나. 마침 그때 위층에서 아기 우는 소리와 함께 부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아기가 깼나 봐. 내가 볼까? 아니야, 내가 가볼게. 당신은 쉬어. 그 다정한 소리를 듣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걸레를 쥔 채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후회하고 있는 거야, 나. 아내가 흐느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결혼 생활할 때는 남편의 작은 습관들이 그렇게 거슬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슬리퍼를 제자리에 두지 않는다거나 신문을 읽고 나서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저녁에 맥주 마시며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거나 그땐 왜 그렇게 참을 수 없었을까?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워.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이가 일찍 자자 내일도 일해야지라고 하면 알았어. 알았어라고 대답했는데 이제는 언제 잠자리에 들지 혼자 정해야 했어요. 침실로 가서 이불을 펴는데 킹사이즈 침대가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한쪽만 사용하니까 절반이 비어 있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아내가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마다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내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유인가? 아니면 고독인가? 아내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아내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그이와의 옛날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모습들,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놀러 간 사진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내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남편이 나타나서 여보, 괜찮아? 라고 물어봤지만 깨어나니 역시 혼자였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혼한 지 한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아침, 아내는 처음으로 늦잠을 잡았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을 뜨니 벌써 오전 10시였어요. 와, 이런 거구나. 아내가 기지개를 켜며 웃었습니다. 아무도 깨우는 사람 없이 마음껏 잘 수 있다니. 예전에는 그이가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여보, 일어나. 아침 차려야지라고 깨웠는데 이제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죠. 부엌에 가서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간단하고 좋아. 예전에는 매일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돌아가며 끓여야 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드라마를 몰아서 봤습니다. 리모컨을 혼자 쥐고 중간에 누가 채널을 바꾸라고 하지도 않으니 정말 시원했어요. 이래서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구나. 아내가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는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거 자꾸 먹으면 몸에 안 좋다며 그이가 말렸는데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죠. 자유롭다, 정말 자유로워. 아내가 치킨 다리를 베어물며 혼자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내가 뚫어놓을게라고 하며 척척 해결했는데 이제는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으악, 이거 어떻게 하지? 아내가 뚫어뻥을 들고 끙끙거렸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죠. 출장비까지 해서 10만 원입니다. 수리기사가 말하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대부분 해결해줘서 이런 비용이 들 줄 몰랐거든요. 목요일에는 전기가 나갔습니다. 두꺼비집을 확인해 보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는데
어느 것을 올려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전기 나갔어. 아내가 습관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혼자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인터넷으로 검색해가며 겨우 전기를 복구했지만 이런 일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였어요. 주말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로 고생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내가 내다 놓을게라고 하며 다 처리해줬는데 이제는 어떤 요일에 어떤 쓰레기를 내놓는지 헷갈렸어요. 재활용은 목요일, 음식물은 매일, 일반 쓰레기는 아내가 머리를 싸매며 분리수거 안내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어머, 혼자 계세요?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이웃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혼했어요. 아내가 담담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죠. 어머나 그러셨구나. 요즘 나이 들어서도 이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웃의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 후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나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이 아내를 불편하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부부가 함께 온 사람들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사자.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응, 그래. 그럼 이것도 하나 더 담자. 그런 대화들을 듣고 있으면 괜히 혼자인 게 초라해 보였어요. 계산할 때도 혼자 온 걸 직원이 알아챌까봐 괜히 신경이 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남편이 내가 들고 갈게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휴, 이것도 힘들구나. 아내가 집에 도착해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확인할 사람도 없고 문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몇 번씩 확인해야 했죠. 어느 날 밤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지? 아내가 가슴을 두근거리며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위층 사람이 물건을 떨어뜨린 소리였지만 그 순간의 두려움은 정말 컸어요. 그이가 있었다면 내가 확인해 볼게 했을 텐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자유로운 생활의 이면에 숨어 있던 불편함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처음에는 신났던 늦잠도 매일 하다 보니 몸이 피곤하고 아무거나 먹는 식사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것도 혼자 해야 하고 저런 것도 혼자 해야 하고 아내가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전등 갈기, 수도꼭지 수리, 택배 받기, 각종 민원 처리까지. 결혼했을 때는 남편과 역할을 나눠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모두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특히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데 약국에 가기도 힘들고 죽을 끓여줄 사람도 없었죠. 여보, 목이 아파. 아내가 습관적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약국 가서 약 사올까?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혼자 죽을 끓여 먹으면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긴 한데 이게 다 내 몫이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혼자 사는 법을 검색해보고 생활의 팁들을 익혀갔죠. 그래, 이것도 배우면 되는 거야. 처음엔 다 어려운 거지. 아내가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유튜브로 간단한 집안 수리법을 배우고 마트에서 혼자 장보기에도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지고 대화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아내가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편하긴 한데 뭔가 허전해. 그날 밤 아내는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경험들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혼 후 2개월째. 자유롭긴 하지만 생각보다 혼자 할 일이 많다. 그래도 적응해 나가야지.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아내가 노트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아내는 다짐했어요. 어렵더라도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 보겠다고. 이혼한 지 2달째, 아내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고등학교 동창 3명이 모였어요. 혜진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친구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아내가 억지로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또 다른 친구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친구들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혼했어? 남편이 바람 피웠어? 미숙이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아내가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짜증이 났던 거였죠. 아내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작년 가을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신문을 보며 여보, 커피 한 잔 줄래?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화가 치밀었죠. 왜 나한테만 시키지? 자기가 타 마시면 안 돼? 아내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알았어라고 대답했어요. 커피를 타다가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양말 좀 가져다 줄래? 발이 차가워. 그때 아내는 커피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당신 다리가 부러졌어? 왜 뭐든지 나한테만 시켜?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남편이 영문을 몰라 했지만 아내에게는 그 모든 게 답답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계속 돌리는 게 짜증났어요. 야구 보자. 아니다. 뉴스나 볼까? 이거 재미있네.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이 채널 저 채널 돌리는 동안 아내는 속이 터졌죠. 한 가지만 봐.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나는 언제 내가 보고 싶은 거 봐? 아내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같이 보면 되잖아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항상 오늘 반찬 뭐야? 고기는 없어? 라고 물었는데 아내에게는 그 말이 불평으로 들렸어요. 매일 다른 반찬 해드려야 해? 있는 거 드세요. 아내가 짜증을 내면 남편은 그냥 물어본 건데 왜 그래? 라고 되물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후 변기 뚜껑을 내리지 않는 것,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 신문을 읽고 나서 정리하지 않는 것, 모든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혼 27년 동안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어.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 아내가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걸로 이혼해?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런 거 다 해. 그게 남자들이야. 맞아. 그런 걸로 이혼하면 우리도 다 이혼해야 해. 미숙이도 맞장구 쳤어요. 아내는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작은 일들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답답했던 건데 그걸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낫지 않아? 미숙이 조언하듯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힘들어. 대화 내내 아내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친구들은 모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남편이 골프 치는 동안 나는 쇼핑하고 영자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좋겠다. 우리도 어디 갈까 하고 있어. 미숙이 맞장구 쳤어요. 아내만 그런 계획이 없었죠. 혼자 여행 갈 용기도 없었고 함께 갈 사람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구나. 그런 사소한 일로 이혼한 사람. 며칠 후에는 추석 연휴가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시댁에 가느라 바빠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으니 더 외로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차례상 차리고 있을 텐데 아내가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는 온 가족이 모인 따뜻한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 더욱 쓸쓸해졌죠. 아들에게 전화해 볼까 했지만 며느리와 함께 처가에 갔다고 했어요. 엄마, 명절 잘 보내세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얼굴 보러 갈게요. 짧은 통화를 마치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혼자 간단하게 전을 부쳐서 차례상을 차렸지만 허전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어? 라고 투덜거렸는데 막상 혼자 하니까 너무 차린 게 없어 신경 쓰였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이혼했나 봐요. 아내가 부모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안부 메시지라도 보낼까 고민했어요. 명절 잘 보내고 있지? 저 정도로 짧게 말이죠.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괜히 연락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추석이 지나고 아내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자유를 원해서 이혼했는데 정작 그 자유가 이렇게 고독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아내가 베란다에서 달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남편과 함께 보냈던 지난 추석들이었어요. 비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낸 시간들이 그리워졌죠. 그이도 혼자 추석을 보냈을까? 외롭지 않을까? 아내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날 밤 아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혼자라는 게 자유롭긴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구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혼자만 다른 상황이라 어색했다.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이혼한 건데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들 뒤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내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자유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편 이혼 후 혼자 남은 남편 성철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내가 해주던 모든 것들을 직접 해야 한다는 현실에 당황했어요. 밥은 어떻게 해 먹지? 남편이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7년 동안 아내가 다 해줬던 일들이었거든요. 첫 주는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 때웠지만 몸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됐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남편이 마트에 가서 간단한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라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태우고 밥도 서리게 짓고 매일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아내가 이런 걸 매일 했구나. 남편이 처음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됐어요. 벽에 붙어 있는 강좌 안내문을 보게 됐죠. 도예 체험반 수강생 모집.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세요.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예라. 남편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여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왠지 끌렸어요. 다음 날 남편은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예 체험반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 나이 제한은 없고요. 초보자도 괜찮아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첫 수업 날 남편은 조금 떨렸어요. 수강생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고 남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2명뿐이었거든요.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사가 나타나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간단한 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흙을 만져보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흙을 만져보니 차갑고 부드러웠어요. 신기하네. 손으로 흙을 주무르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흙을 이렇게 둥글게 빚어서 강사가 시범을 보였지만 남편이 따라하기에는 어려웠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서 모양이 일그러지기만 했죠.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힘을 빼고 천천히 해보세요. 강사가 격려해 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컵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뿌듯했습니다. 처음 치고 잘하셨네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칭찬해 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오늘 만든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이상했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거라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남편이 혼자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와는 전혀 다른 평온한 만족감이었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접시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했더니 지난번보다 나았습니다.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혼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혼자 사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잠시 잊혀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생활에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취미를 찾다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도예하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대화 자체가 새로웠어요. 회사에서는 업무 이야기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취미와 일상에 대한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컵도 예쁘게 만들고 작은 화분도 만들 수 있게 됐죠. 소질이 있으시네요. 강사가 남편의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남편이 기뻐했습니다. 집에서도 도예 관련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기법들을 찾아봤어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남편이 혼자 연구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남편만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단순하지만 깔끔한 선이 특징인 작품들이었죠. 이 컵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이웃이 남편이 만든 컵을 보고 물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네, 도예 배우고 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겁다는 것을 말이죠.
반년이 지나자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중급반으로 올라가실까요? 실력이 충분해요. 중급반이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더 정교한 기법들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작은 전시회도 열어볼 수 있고요. 전시회라는 말에 남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시회요?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를 분기별로 열어요. 참가해 보시면 어때요? 남편은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매일이 기대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남편이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당신은 취미도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남편에게는 확실한 취미가 생겼고 그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었어요. 중급반 첫 수업에서 남편은 물레를 배웠습니다. 발로 페달을 밟아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무너져요. 강사가 조언했습니다. 여러 번 실패 끝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형태가 나왔어요. 와, 됐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박수를 쳐줬어요. 처음에 물레 성공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대단해요. 남편은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성취감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이제 남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만든 작품이 어떻게 마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후에는 도예 수업에 가고, 저녁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했어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죠. 오히려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충실했습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남편이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설레어 있었어요. 정말? 몇 개월 됐어? 아내도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3개월 됐어요. 내년 봄에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같이 오셔서 보면 안 될까요? 첫 손자인데.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걱정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혼한 부모가 함께 있으면 불편할까봐 걱정하면서도 첫 아이의 탄생을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이죠. 걱정 마, 아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빠와도 이야기해 볼게. 아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계시면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손자를 위한 일인데 뭘 못하겠어. 걱정 마. 몇 달 후 예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병원에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긴장된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첫 손자인데. 아내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두 사람은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정말? 아들이야? 처음 손자를 본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남편도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닮았네. 눈이 똑같아. 코는 며느리 닮았어. 정말 잘생겼어. 아내가 손자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혼의 상처도 잊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다시 연락했어요. 엄마, 아기 100일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엄마와 아빠가 따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아빠와 상의해 볼게. 100일은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자 100일 이야기인데 같이 준비할래? 그럴까? 따로 하면 번거로울 것 같긴 해. 남편이 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서 상의할래? 이번 주말 어때? 카페에서 만날까? 손자의 100일을 핑계로 다시 만난 날, 아내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둘만 만나는 자리였어요. 남편의 모습에 아내는 놀랐습니다. 살이 조금 빠져서 더 날씬해 보였고 뭔가 밝은 기운이 있었어요. 안녕. 남편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응, 안녕. 아내도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손자가 정말 예쁘지? 남편이 핸드폰에서 손자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손자가 제일 예뻐.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손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백일상은 어떻게 할까? 한복 입히겠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드레스도 입히고 아내가 답했습니다. 사진관 예약도 해야겠네.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많이 찍던데. 맞아. 우리 아들 100일 때는 동네 사진관에서 찍었잖아. 그 순간 두 사람은 옛날을 떠올렸어요. 27년 전 아들의 100일 때를 말이죠. 그때 당신 정말 예뻤었어. 한복 입고 남편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아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100일 전에 두 번의 만남을 거쳐 드디어 100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 만남 속 대화에서 두 사람은 의외로 편하게 지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아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예 배우고 있어. 남편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도예? 당신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예술적인 취미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응,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 이번 달에 전시회도 열어. 전시회? 진짜? 아내가 더욱 놀랐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꺼내서 자신이 만든 작품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컵, 접시, 화분 등이 정말 예뻤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이 만든 거야?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8개월 동안 배운 거야.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아내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결혼했을 때는 당신은 취미도 없고 재미없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활력 있어 보였거든요. 전시회는 언제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문화센터에서 해. 구경 가봐도 돼?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와도 돼.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시회 날이 됐습니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결국 문화센터에 갔어요. 전시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작품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작품들이었거든요.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옆에서 구경하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만든 거예요. 아내가 대답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어때? 괜찮지? 정말 잘 만들었네. 언제 이런 실력이?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늘었어.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남편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결혼 생활 중에는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루가 부족해. 도예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남편이 활기차게 답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남편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말이죠. 전시장을 나오면서 아내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잘 지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왠지 허전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혹시 다시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혼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남편과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손자의 100일을 맞이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전시회에서 본 남편의 밝은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아내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남편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지 몰랐거든요. 손자 100일이 지나고 며칠 후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100일 날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 많았어. 커피라도 한잔 하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뭐. 언제가 좋아? 남편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이날을 위해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새로 했습니다. 오늘 예쁘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처음에는 손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손자 정말 예쁘지 않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벌써 엄마 알아보더라. 남편도 흐뭇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던데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아. 앞으로도 함께 도와줘야지. 그 말에 아내는 희망을 품었어요. 함께라는 말이 단순히 손자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사는 게 정말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적응됐어. 남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아내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외로웠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워. 아내의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나는 요즘 많이 힘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아내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원래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하잖아. 남편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내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속마음을 눈치챘어요. 혹시 다시 함께 살자는 이야기야? 남편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 우리가 100일 준비하면서 예전처럼 잘 지냈잖아.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아내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 그동안 잘 지냈잖아. 잘 지낸 건 맞아. 하지만 그건 손자 때문이었어. 우리 둘이 다시 함께 산다는 건 별개야. 남편이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예전에 당신한테 심하게 말한 것도 미안하고. 아내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야. 당신도 참 많이 참았을 거야. 그럼 왜 안 돼?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이제야 내 삶을 찾았어. 그 말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 삶을 찾았다고? 응. 2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난 나 자신을 잃고 살았던 것 같아. 항상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았지. 성철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 도예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하는 생각이 즐거워. 그리고 남편이 잠시 멈추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도예 작품이 인기가 많아서 주문도 들어오고 있어. 작은 공방을 차릴 생각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판매도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더라. 아내는 더욱 놀랐어요. 남편이 혼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니. 그런데 나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찾아야 해.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존이라니. 나는 그냥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가 서운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은 나와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런 거야? 남편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거든요.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는 외로움이 더 큰 이유였으니까요. 우리가 이혼하기 전을 생각해봐.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게 짜증났잖아. 커피 달라는 것도, 채널 돌리는 것도, 신문 보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소리도 싫다고 했잖아.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바보 같았어. 이제는 달라졌어. 아내가 변명했습니다. 정말 달라졌을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참겠다는 거야? 남편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 매일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해주고 전시회도 열고 이런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확고한 의지와 성공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겠어.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쁜 손자의 할아버지, 할머니야.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당연하지. 아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혼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요. 바보야, 정말 바보야. 아내가 자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 좋은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어?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를. 27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아내가 짜증을 내도 알았어라고 받아주던 그 사람을 커피 달라는 것도 양말 가져다 달라는 것도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었다고. 아내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계속 울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었던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더욱 후회했습니다. 이 바보야.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구나. 아내가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더 큰 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성공한 도예가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신은 그런 좋은 사람을 내쫓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참담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왜 몰랐을까? 아내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찾았고 다시는 예전의 불행한 결혼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어버렸어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 사연 속 아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생각드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